우리의 삶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지만 함께할수록 영혼이 잠식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그림자, 바로 나르시시즘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밝혀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란 정확히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는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수준을 넘어선 특정한 성격 스타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느끼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물론 때로는 공감하는 척, 연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된 행동일 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병적인 수준의 이기심과 지독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깊이 뿌리내려 있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끊임없는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며 만약 기대했던 찬사를 받지 못하면 쉽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들의 관계 맺는 방식은 매우 피상적입니다. 깊이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기보다는 상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거래적인 관계를 맺곤 합니다. 때로는 착취적으로 변질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거만하고 이기적인 행동들은 사실 그들 내면에 깊이 자리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갑옷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면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단단하고 화려한 갑옷을 입는 셈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거나 비판을 받거나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이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 수동적 공격, 비난, 혹은 침묵 시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죠. 이런 관계 속에서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은 조종, 무시, 가스라이팅, 책임 전가, 지배와 통제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항상 이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느낄 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유머러스하며 재미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극과 극을 오가는 모습 때문에 상대방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다면,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며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죠. 결국 피해자는 살얼음판을 걷듯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감 넘치고 화려한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에는 여러 다른 얼굴이 존재합니다.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늘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며 늘 분노와 억울함에 차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울하고 불안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세상은 나에게 빚을 졌다는 똑같은 특권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공동체형 나르시시스트는 가장 알아차리기 힘든 유형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봉사활동, 종교활동, 사회운동 등 이타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받으려 합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그들의 진짜 동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성인군자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뒤에서는 혹독하게 대하거나 자신의 선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독선적 나르시시스트도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도덕적이고 원칙적인 잣대를 타인에게 엄격하게 들이밉니다. 융통성이 전혀 없고 자신이 정한 올바른 길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죠. 한국 사회에서 꼰대라고 불리는 일부 기성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녀를 쉽게 내치거나 규칙과 질서를 내세우며 인간적인 감정을 묵살해버립니다. 겉으로는 강직하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가족들은 숨막히는 차가움과 통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다양한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들은 공통적으로 나르시시즘적 공급이라는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유지시켜주는 외부의 모든 것입니다. 돈, 권력, 사회적 지위, 명품과 같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매력적인 연인 혹은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평판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너는 정말 불쌍해, 세상은 너에게 너무 불공평해라는 동정조차도 취약성 나르시시스트에게는 훌륭한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내면의 만족감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이 연료를 끌어와야만 합니다. 이 공급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그들은 극심한 감정 기복을 보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충전기를 허락 없이 썼다는 사소한 이유로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위험한 사람들에게 끌리는 걸까요? 사실 나르시시스트의 특성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모습과 매우 유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카리스마, 야망, 매력적인 외모. 우리는 동화나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통해 이런 나쁜 남자, 혹은 매력적인 도전자를 길들이는 사랑을 끊임없이 학습해왔습니다. 그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저 사람은 분명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졌을 거야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평가절하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단계로 넘어가죠. 이때 피해자는 이미 그들에게 깊이 빠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헐적 강화라는 무서운 덫입니다. 카지노의 슬롯머신을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돈을 넣을 때마다 잃기만 한다면 아무도 슬롯머신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가끔씩 큰 돈을 터뜨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넣게 됩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하와이 여행이라는 큰 보상을, 어떤 날은 사소한 칭찬이라는 작은 보상을, 그리고 대부분의 날은 비난과 무시라는 벌을 줍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그 좋았던 때로 돌아갈 거야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관계에 중독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기억, 현실, 인식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악의적인 심리 조종입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너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애들은 다 문제가 있어. 이런 말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우리는 점차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그들의 말을 믿게 됩니다. 내가 이상한 것이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야만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대화를 녹음해야겠다는 충동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대화를 증거로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첫걸음은 급진적 수용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행동을 용납하거나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환상 없이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 수용의 단계에 이르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안도감이 아닌 깊은 슬픔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라고 믿으며 쏟아부었던 수많은 시간과 노력, 그 희망이 사라지는 상실감 때문이죠. 이 슬픔을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강을 건너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들과의 관계의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깊은 감정이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지 마세요. 날씨 이야기처럼 피상적인 대화만 나누는 겁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 감정, 심지어는 취향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피자에 어떤 토핑을 올리고 싶으세요? 라는 간단한 질문에도 그 사람이 페퍼로니를 좋아해서 라며 대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무엇인지, 일요일 아침에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잠들기 전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이렇게 잃어버렸던 당신의 주관적인 경험들을 하나씩 되찾아와야 합니다. 또한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90%의 에너지를 쏟고 가장 건강하고 소중한 관계에는 10%의 에너지만을 사용합니다. 이 비율을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봐주는 건강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런 건강한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자연스럽게 나르시시즘에 저항할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은 길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5년 동안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 살다가 벗어난 사람이 다음 연애에서 1년 만에 같은 패턴을 알아차리고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엄청난 진보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또 당했다가 아니라 더 빨리 알아차리고 빠져나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긴 이야기의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당신이 약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하고, 신뢰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노력을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부디 혼자 앓지 마시고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와 나누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당신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지만 함께할수록 영혼이 잠식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그림자, 바로 나르시시즘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밝혀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란 정확히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는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수준을 넘어선 특정한 성격 스타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느끼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물론 때로는 공감하는 척, 연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된 행동일 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병적인 수준의 이기심과 지독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깊이 뿌리내려 있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끊임없는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며 만약 기대했던 찬사를 받지 못하면 쉽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들의 관계 맺는 방식은 매우 피상적입니다. 깊이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기보다는 상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거래적인 관계를 맺곤 합니다. 때로는 착취적으로 변질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거만하고 이기적인 행동들은 사실 그들 내면에 깊이 자리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갑옷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면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단단하고 화려한 갑옷을 입는 셈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거나 비판을 받거나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이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 수동적 공격, 비난, 혹은 침묵 시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죠. 이런 관계 속에서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은 조종, 무시, 가스라이팅, 책임 전가, 지배와 통제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항상 이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느낄 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유머러스하며 재미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극과 극을 오가는 모습 때문에 상대방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다면,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며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죠. 결국 피해자는 살얼음판을 걷듯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감 넘치고 화려한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에는 여러 다른 얼굴이 존재합니다.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늘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며 늘 분노와 억울함에 차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울하고 불안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세상은 나에게 빚을 졌다는 똑같은 특권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공동체형 나르시시스트는 가장 알아차리기 힘든 유형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봉사활동, 종교활동, 사회운동 등 이타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받으려 합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그들의 진짜 동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성인군자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뒤에서는 혹독하게 대하거나 자신의 선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독선적 나르시시스트도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도덕적이고 원칙적인 잣대를 타인에게 엄격하게 들이밉니다. 융통성이 전혀 없고 자신이 정한 올바른 길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죠. 한국 사회에서 꼰대라고 불리는 일부 기성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녀를 쉽게 내치거나 규칙과 질서를 내세우며 인간적인 감정을 묵살해버립니다.
겉으로는 강직하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가족들은 숨막히는 차가움과 통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다양한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들은 공통적으로 나르시시즘적 공급이라는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유지시켜주는 외부의 모든 것입니다. 돈, 권력, 사회적 지위, 명품과 같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매력적인 연인 혹은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평판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너는 정말 불쌍해, 세상은 너에게 너무 불공평해라는 동정조차도 취약성 나르시시스트에게는 훌륭한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내면의 만족감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이 연료를 끌어와야만 합니다. 이 공급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그들은 극심한 감정 기복을 보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충전기를 허락 없이 썼다는 사소한 이유로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위험한 사람들에게 끌리는 걸까요? 사실 나르시시스트의 특성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모습과 매우 유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카리스마, 야망, 매력적인 외모. 우리는 동화나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통해 이런 나쁜 남자, 혹은 매력적인 도전자를 길들이는 사랑을 끊임없이 학습해왔습니다. 그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저 사람은 분명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졌을 거야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평가절하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단계로 넘어가죠. 이때 피해자는 이미 그들에게 깊이 빠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헐적 강화라는 무서운 덫입니다. 카지노의 슬롯 머신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돈을 넣을 때마다 잃기만 한다면 아무도 슬롯 머신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가끔씩 큰 돈을 터뜨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넣게 됩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하와이 여행이라는 큰 보상을, 어떤 날은 사소한 칭찬이라는 작은 보상을, 그리고 대부분의 날은 비난과 무시라는 벌을 줍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그 좋았던 때로 돌아갈 거야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관계에 중독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기억, 현실, 인식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악의적인 심리 조종입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너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애들은 다 문제가 있어. 이런 말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우리는 점차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그들의 말을 믿게 됩니다. 내가 이상한 것이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야만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대화를 녹음해야겠다는 충동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대화를 증거로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첫걸음은 급진적 수용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행동을 용납하거나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환상 없이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 수용의 단계에 이르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안도감이 아닌 깊은 슬픔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라고 믿으며 쏟아부었던 수많은 시간과 노력, 그 희망이 사라지는 상실감 때문이죠. 이 슬픔을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강을 건너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들과의 관계의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깊은 감정이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지 마세요. 날씨 이야기처럼 피상적인 대화만 나누는 겁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 감정, 심지어는 취향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피자에 어떤 토핑을 올리고 싶으세요? 라는 간단한 질문에도 그 사람이 페퍼로니를 좋아해서 라며 대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무엇인지, 일요일 아침에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잠들기 전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이렇게 잃어버렸던 당신의 주관적인 경험들을 하나씩 되찾아와야 합니다. 또한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90%의 에너지를 쏟고 가장 건강하고 소중한 관계에는 10%의 에너지만을 사용합니다. 이 비율을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봐주는 건강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런 건강한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자연스럽게 나르시시즘에 저항할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은 길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5년 동안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 살다가 벗어난 사람이 다음 연애에서 1년 만에 같은 패턴을 알아차리고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엄청난 진보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또 당했다가 아니라 더 빨리 알아차리고 빠져나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긴 이야기의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당신이 약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하고, 신뢰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노력을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부디 혼자 앓지 마시고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와 나누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당신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지만 함께할수록 영혼이 잠식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그림자, 바로 나르시시즘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밝혀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란 정확히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는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수준을 넘어선 특정한 성격 스타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느끼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물론 때로는 공감하는 척, 연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된 행동일 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병적인 수준의 이기심과 지독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깊이 뿌리내려 있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끊임없는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며
만약 기대했던 찬사를 받지 못하면 쉽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들의 관계 맺는 방식은 매우 피상적입니다. 깊이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기보다는 상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거래적인 관계를 맺곤 합니다. 때로는 착취적으로 변질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거만하고 이기적인 행동들은 사실 그들 내면에 깊이 자리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갑옷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면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단단하고 화려한 갑옷을 입는 셈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거나 비판을 받거나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이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 수동적 공격, 비난, 혹은 침묵 시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죠. 이런 관계 속에서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은 조종, 무시, 가스라이팅, 책임 전가, 지배와 통제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항상 이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느낄 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유머러스하며 재미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극과 극을 오가는 모습 때문에 상대방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다면,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며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죠. 결국 피해자는 살얼음판을 걷듯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감 넘치고 화려한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에는 여러 다른 얼굴이 존재합니다.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늘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며 늘 분노와 억울함에 차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울하고 불안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세상은 나에게 빚을 졌다는 똑같은 특권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공동체형 나르시시스트는 가장 알아차리기 힘든 유형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봉사활동, 종교활동, 사회운동 등 이타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받으려 합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그들의 진짜 동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성인군자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뒤에서는 혹독하게 대하거나 자신의 선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독선적 나르시시스트도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도덕적이고 원칙적인 잣대를 타인에게 엄격하게 들이밉니다. 융통성이 전혀 없고 자신이 정한 올바른 길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죠. 한국 사회에서 꼰대라고 불리는 일부 기성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녀를 쉽게 내치거나 규칙과 질서를 내세우며 인간적인 감정을 묵살해버립니다. 겉으로는 강직하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가족들은 숨막히는 차가움과 통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다양한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들은 공통적으로 나르시시즘적 공급이라는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유지시켜주는 외부의 모든 것입니다. 돈, 권력, 사회적 지위, 명품과 같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매력적인 연인 혹은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평판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너는 정말 불쌍해, 세상은 너에게 너무 불공평해라는 동정조차도 취약성 나르시시스트에게는 훌륭한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내면의 만족감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이 연료를 끌어와야만 합니다. 이 공급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그들은 극심한 감정 기복을 보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충전기를 허락 없이 썼다는 사소한 이유로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위험한 사람들에게 끌리는 걸까요? 사실 나르시시스트의 특성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모습과 매우 유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카리스마, 야망, 매력적인 외모. 우리는 동화나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통해 이런 나쁜 남자, 혹은 매력적인 도전자를 길들이는 사랑을 끊임없이 학습해왔습니다. 그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저 사람은 분명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졌을 거야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평가절하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단계로 넘어가죠. 이때 피해자는 이미 그들에게 깊이 빠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헐적 강화라는 무서운 덫입니다. 카지노의 슬롯머신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돈을 넣을 때마다 잃기만 한다면 아무도 슬롯머신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가끔씩 큰 돈을 터뜨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넣게 됩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하와이 여행이라는 큰 보상을, 어떤 날은 사소한 칭찬이라는 작은 보상을, 그리고 대부분의 날은 비난과 무시라는 벌을 줍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그 좋았던 때로 돌아갈 거야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관계에 중독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기억, 현실, 인식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악의적인 심리 조종입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너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애들은 다 문제가 있어. 이런 말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우리는 점차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그들의 말을 믿게 됩니다. 내가 이상한 것이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야만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대화를 녹음해야겠다는 충동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대화를 증거로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첫걸음은 급진적 수용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행동을 용납하거나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환상 없이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 수용의 단계에 이르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안도감이 아닌 깊은 슬픔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라고 믿으며 쏟아부었던 수많은 시간과 노력, 그 희망이 사라지는 상실감 때문이죠. 이 슬픔을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강을 건너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들과의 관계의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깊은 감정이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지 마세요. 날씨 이야기처럼 피상적인 대화만 나누는 겁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 감정, 심지어는 취향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피자에 어떤 토핑을 올리고 싶으세요? 라는 간단한 질문에도 그 사람이 페퍼로니를 좋아해서 라며 대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무엇인지, 일요일 아침에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잠들기 전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이렇게 잃어버렸던 당신의 주관적인 경험들을 하나씩 되찾아와야 합니다. 또한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90%의 에너지를 쏟고 가장 건강하고 소중한 관계에는 10%의 에너지만을 사용합니다. 이 비율을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봐주는 건강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런 건강한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자연스럽게 나르시시즘에 저항할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은 길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5년 동안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 살다가 벗어난 사람이 다음 연애에서 1년 만에 같은 패턴을 알아차리고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엄청난 진보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또 당했다가 아니라 더 빨리 알아차리고 빠져나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긴 이야기의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당신이 약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하고, 신뢰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노력을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부디 혼자 앓지 마시고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와 나누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당신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지만 함께할수록 영혼이 잠식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그림자, 바로 나르시시즘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밝혀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란 정확히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는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수준을 넘어선 특정한 성격 스타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느끼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물론 때로는 공감하는 척, 연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된 행동일 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병적인 수준의 이기심과 지독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깊이 뿌리내려 있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끊임없는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며 만약 기대했던 찬사를 받지 못하면 쉽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들의 관계 맺는 방식은 매우 피상적입니다. 깊이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기보다는 상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거래적인 관계를 맺곤 합니다. 때로는 착취적으로 변질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거만하고 이기적인 행동들은 사실 그들 내면에 깊이 자리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갑옷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면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단단하고 화려한 갑옷을 입는 셈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거나 비판을 받거나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이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 수동적 공격, 비난, 혹은 침묵 시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죠. 이런 관계 속에서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은 조종, 무시, 가스라이팅, 책임 전가, 지배와 통제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항상 이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느낄 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유머러스하며 재미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극과 극을 오가는 모습 때문에 상대방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다면,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며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죠. 결국 피해자는 살얼음판을 걷듯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감 넘치고 화려한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에는 여러 다른 얼굴이 존재합니다. 취약성 나르시시스트는 늘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며 늘 분노와 억울함에 차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울하고 불안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세상은 나에게 빚을 졌다는 똑같은 특권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공동체형 나르시시스트는 가장 알아차리기 힘든 유형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봉사활동, 종교활동, 사회운동 등 이타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받으려 합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그들의 진짜 동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성인군자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뒤에서는 혹독하게 대하거나 자신의 선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독선적 나르시시스트도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도덕적이고 원칙적인 잣대를 타인에게 엄격하게 들이밉니다. 융통성이 전혀 없고 자신이 정한 올바른 길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죠. 한국 사회에서 꼰대라고 불리는 일부 기성세대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녀를 쉽게 내치거나 규칙과 질서를 내세우며 인간적인 감정을 묵살해버립니다. 겉으로는 강직하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가족들은 숨막히는 차가움과 통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다양한 유형의 나르시시스트들은 공통적으로 나르시시즘적 공급이라는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유지시켜주는 외부의 모든 것입니다. 돈, 권력, 사회적 지위, 명품과 같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매력적인 연인, 혹은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평판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너는 정말 불쌍해, 세상은 너에게 너무 불공평해라는 동정조차도 취약성 나르시시스트에게는 훌륭한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내면의 만족감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이 연료를 끌어와야만 합니다. 이 공급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그들은 극심한 감정 기복을 보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충전기를 허락 없이 썼다는 사소한 이유로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위험한 사람들에게 끌리는 걸까요? 사실 나르시시스트의 특성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모습과 매우 유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카리스마, 야망, 매력적인 외모. 우리는 동화나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통해 이런 나쁜 남자, 혹은 매력적인 도전자를 길들이는 사랑을 끊임없이 학습해왔습니다. 그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저 사람은 분명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졌을 거야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평가절하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단계로 넘어가죠. 이때 피해자는 이미 그들에게 깊이 빠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헐적 강화라는 무서운 덫입니다. 카지노의 슬롯머신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돈을 넣을 때마다 잃기만 한다면 아무도 슬롯머신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가끔씩 큰 돈을 터뜨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넣게 됩니다. 나르시시즘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하와이 여행이라는 큰 보상을, 어떤 날은 사소한 칭찬이라는 작은 보상을, 그리고 대부분의 날은 비난과 무시라는 벌을 줍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그 좋았던 때로 돌아갈 거야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관계에 중독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기억, 현실, 인식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악의적인 심리 조종입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너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애들은 다 문제가 있어. 이런 말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우리는 점차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그들의 말을 믿게 됩니다. 내가 이상한 것이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야만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대화를 녹음해야겠다는 충동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대화를 증거로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첫걸음은 급진적 수용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행동을 용납하거나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환상 없이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 수용의 단계에 이르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안도감이 아닌 깊은 슬픔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라고 믿으며 쏟아부었던 수많은 시간과 노력, 그 희망이 사라지는 상실감 때문이죠. 이 슬픔을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강을 건너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들과의 관계의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깊은 감정이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지 마세요. 날씨 이야기처럼 피상적인 대화만 나누는 겁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 감정, 심지어는 취향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피자에 어떤 토핑을 올리고 싶으세요? 라는 간단한 질문에도 그 사람이 페퍼로니를 좋아해서 라며 대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무엇인지, 일요일 아침에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잠들기 전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이렇게 잃어버렸던 당신의 주관적인 경험들을 하나씩 되찾아와야 합니다. 또한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90%의 에너지를 쏟고 가장 건강하고 소중한 관계에는 10%의 에너지만을 사용합니다. 이 비율을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봐주는 건강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런 건강한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자연스럽게 나르시시즘에 저항할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은 길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5년 동안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 살다가 벗어난 사람이 다음 연애에서 1년 만에 같은 패턴을 알아차리고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엄청난 진보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또 당했다가 아니라 더 빨리 알아차리고 빠져나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긴 이야기의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당신이 약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하고, 신뢰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노력을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부디 혼자 앓지 마시고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와 나누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당신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지만 함께할수록 영혼이 잠식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그림자, 바로 나르시시즘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밝혀줄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란 정확히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는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수준을 넘어선 특정한 성격 스타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느끼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물론 때로는 공감하는 척, 연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된 행동일 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병적인 수준의 이기심과 지독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깊이 뿌리내려 있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끊임없는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며 만약 기대했던 찬사를 받지 못하면 쉽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들의 관계 맺는 방식은 매우 피상적입니다. 깊이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기보다는 상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거래적인 관계를 맺곤 합니다. 때로는 착취적으로 변질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거만하고 이기적인 행동들은 사실 그들 내면에 깊이 자리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갑옷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면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단단하고 화려한 갑옷을 입는 셈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거나 비판을 받거나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이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 수동적 공격, 비난, 혹은 침묵 시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죠. 이런 관계 속에서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은 조종, 무시, 가스라이팅, 책임 전가, 지배와 통제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항상 이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느낄 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유머러스하며 재미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극과 극을 오가는 모습 때문에 상대방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다면,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며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죠.